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지금 또 중국에서 또다시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헝다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다시 이 헝다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헝다 이슈가 중국 자체적인 내부의 문제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고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헝다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또 이제 세계적인 경제 이슈들이 좀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헝다 이슈가 지금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부동산 재벌 헝다 디폴트 눈앞에 있다. 3조 원 규모의 계열사 매각 협상이 무산됐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달러 채권 이자가 미상한 우려이고 당국의 구제보다 충격의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라고 중국 정부는 일단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볼게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의 공식 디폴트 선언이 임박한 모습이다. 3조 원 규모의 계열사 매각 협상이 무산되면서 오는 23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달러화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오늘이 21일이에요. 그럼 내일 모레죠. 마침 또 주말하고도 또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너무 짜증납니다, 중국은. 그래서 20일에 블룸버그 통신, 파이낸스 타임 등에 따르면 헝다는 자회사 헝다물산 지분 50.1%를 부동산 개발업체 허성창잔에 매각하는 협상이 종료됐다고 이날 밤 홍콩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거래 규모는 200억 홍콩달러 약 3조 원이었는데 대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성사가 불발이 됐다. 헝다 진짜 가지가지 합니다. 아니 자기 자회사 매각하는 마당에 무슨 지급 방식을 가지고 이견으로 이렇게 또 불발을 내고 그럽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헝다 누가 산다고 진짜 이러는지 미치겠습니다, 진짜. 광둥성 정부가 허성창잔의 지분 매입을 위해 은행 대출까지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헝다물산 측 이사와 채권자 등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냥 제발 그냥 헝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중에 그 여파가 뭐 어떻게 미치든 말든 그냥 이렇게 진짜 지금 배짱 부릴 때입니까? 빚져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계열사 매각으로 유동성 위기를 넘기려던 헝다의 계획이 좌초된 셈이다. 이 소식으로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가는 장중 13.6%까지 급락했다. 헝다 물산 주가도 이날 한때 10.2%까지 내려갔다. 결국 피해들은 전부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또 보게 되는 거죠. 헝다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헝다는 지난 23일 만기였던 달러치 이자 8,350만 달러, 약 981억 원인데 이 지급을 한 달간 유예했다. 오는 23일까지 이를 갚지 못하면 헝다는 공식 디폴트 상태에 빠지며 채권자는 법원에 헝다의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다. 헝다는 지난 29일과 이달 11일에도 달러치 이자 상한 기일을 못 지켜 연쇄 디폴트 우려가 나온다. 헝다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자금 마련을 나서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 최근 헝다는 홍콩 건물을 17억 달러의 중국 국유기업 외슈 부동산에 매각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전기차 사업 부분 매각도 추진 중이나 아직도 구체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지금 이건 뭐가 같냐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절을 못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헝다는 길을 쓰고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배짱을 부리면서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국은 헝다 규제보다는 시장 충격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강 중국 인민위의 총재는 지난 17일 헝다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관여를 안 하겠다요. 헝다의 디폴트는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 진짜 미쳤어요. 헝다 사태가 다른 부동산 개발사의 디폴트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만 했다. 사실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앞서 중국인민은행 금융시장국 저우란 국장도 시장 상황이 변화하는데 신중하게 운영하기 못했다고 대래 헝다를 비판하면서 개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개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긴 했는데 결국 너네들 다 한솥밥이잖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전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참 헝다가 자산 매각을 서두르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 사상 가장 큰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디폴트를 앞두고 헝다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코인 시장이 또 흔들릴 것 같은 예감, 불길한 예감, 슬픈 예감이 자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안한 기조가 고조된다, 바로 그냥 쇼 쳐버리면 됩니다. 쇼 치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거 말고도 문제로 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또 뉴욕 지금 며칠이죠? 21일 20시 39분이죠. 이후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다우지수 선물지수 등이 하락하고 있다. 제목은 완전 심각한 상태를 얘기했어요. 뉴욕 증시 또 와르르 지수 선물 떨어지고 국채금리 유가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뉴욕 지수 선물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 공포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가 전 뉴욕 증시에서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 발표로 다우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이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다우 선물지수와 스탠다드 앤 퓨어스 500 선물지수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모두 하락세이다. 요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효과로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상승세다. 그렇지만 국채 금리와 국가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게다가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거는 약간 좀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ETF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아주 상승을 거듭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터지면 아마도 여기에서 수익 실현까지 나오는 물량을 다 던질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물량을 다 던지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되느냐? 급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 급락되는 상황이 지금 당장 터지지 않더라도 조만간에는 터질 수 있다라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리고 현금화를 시키면서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예전에 제가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댓글에다가 이상한 댓글들을 막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또 제 말이 맞았죠. 제가 위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릴 때마다 대부분이 제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걸 또 여러분들은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익을 실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입을 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잘 노려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 예, 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코인이 한참 올라와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전을 차릴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너무 크게 욕심을 내지 말아라. 지금 대외 상황이 안 좋고 게다가 중국에서 자꾸 이슈를 또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 지금 급격하게 올랐던 비트코인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떨어졌을 때 본인이 지금 본전 생각을 걱정할 게 아니라 더 급락했을 때 본전보다 더 멀어지는 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든 또 본인들의 전략대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좀 비트코인이 좀 자리를 잡아서 좀 오르는가 했더니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 순서인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정말 너무 짜증이 나네요.
그렇지만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선물 투자는 리스크이긴 하지만 또 이거는 또 하나의 큰 무기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떨어지는 장에서도 하락에 베팅을 해서 한번 잘 노려봅시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